박할머니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견뎠다. 아들은 그녀의 전부였고 그를 위해서라면 할머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아들의 건강과 학업 그리고 미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무한했고 아들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했다. 아들은 성장에서도 늘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4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은 아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우리 아들이 언제쯤 가정을 꾸리게 될까? 그녀는 매일같이 걱정하며 혼자서 눈물 짓곤 했다. 아들이 결혼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할머니는 직접 발벗고 나섰다. 주위 친척들에게 부탁하고 지역의 결혼 중매인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팅을 주선했다. 매번 할머니는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아들을 위한 선물도 마련했다. 그러나 아들은 좀처럼 결혼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에게도 분명 좋은 짝이 나타날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더 열심히 노력했다. 그녀는 매번 아들의 결혼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래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상형과 맞아 보였고 아들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고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제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꼈다. 결혼식 준비는 신속히 진행되었고 할머니는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겼다. 그녀는 아들의 결혼식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었다. 결혼식 날 할머니는 아들이 신부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이루었구나. 그녀는 속으로 외치며 행복해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할머니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결혼 후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했고 자신의 삶에 평온함이 깃들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박할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점점 할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아들에게도 할머니와의 시간을 줄이도록 요구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이것을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반적인 갈등으로 여겼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사실 며느리가 할머니와 거리를 두려 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며느리는 자신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자랐다. 어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간섭과 통제는 며느리에게 큰 상처로 남았고 그녀는 결혼 후에도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까 봐 두려워했다. 며느리는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인 박할머니가 자신의 가정에 깊이 관여하려는 것처럼 느꼈다. 할머니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주 조언을 하고 가사와 생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을 어머니가 겪었던 간섭과 통제로 받아들였고 점차적으로 할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집안의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점점 더 꺼려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들에게도 할머니와의 거리를 두라고 압박했다. 할머니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돼야 하는 걸까? 그녀는 혼자 눈물을 삼키며 괴로워했다. 아들은 처음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 했지만 점차 며느리의 말에 영향을 받아 할머니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집안에서 점점 고립되었고 며느리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할머니는 아들마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느낌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상실감을 느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며 그녀가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집안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외로움과 고립감이 그녀를 더욱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집이 더 이상 자신에게 안식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시기에 할머니는 신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녀는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했고 의사는 그녀에게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조언을 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은 그녀의 마음을 쉬게 해주지 않았다.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 며느리는 할머니의 병실을 자주 찾았다. 할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며느리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병이 나셨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나 봐. 며느리는 마음속으로 자책하며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병원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며느리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외로우셨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물음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혼자 남았을 때는 정말 막막했지. 하지만 나는 내 남편, 내 아들만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단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쳐왔다. 아들만이 내 유일한 기쁨이었어.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랐단다. 그동안 내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저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어. 며느리는 할머니의 이 말을 듣고 그동안 불편했던 할머니의 행동들이 아들을 너무 사랑한 어머니의 행동이었을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신다고만 생각했지.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나 행동이 모두 저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때문에 자꾸만 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는지를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게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어머니가 느끼시는 감정을 헤아리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도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너희가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며느리와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오해와 갈등을 풀어냈다. 이 대화는 며느리가 할머니를 이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고 아들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할머니도 며느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할머니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며느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쌓아나갔다. 할머니가 퇴원한 이후 가족 내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할머니가 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는 이전보다 할머니를 더 자주 챙기며 할머니의 의견을 경청했다. 할머니도 며느리의 변화를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일상적인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 예를 들어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전통 음식을 배우고 싶다고 했고 둘은 함께 요리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옛날에 어머니가 아버지께 해드렸던 음식을 나도 배워보고 싶어요. 며느리의 이 말은 할머니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다.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며느리와 나누며 며느리가 가족의 일원으로 더욱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 며느리도 할머니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제 아들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운 가정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구나. 아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메일을 보냈다. 할머니와 며느리는 함께 웃고 대화하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고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큰 안도감을 느꼈다. 이처럼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갈등 해결은 시간이 걸리고 상호 이해와 노력에서 비롯된다. 할머니와 며느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